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2월 1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월자 오늘의 문제 해설이 시작됐네요. 자, 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시작부터 조금 많이 어려운 유형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 유형은 키워드는 여기 있는 뭐 신민이라던가 경학사, 신흥강숙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약간 서간도 지역 활동한 인물을 좀 유추할 필요 있었는데, 약간 좀 새로운 접근법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 문제에서 국회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 이 인물의 흉상을 힌트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잘려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시면 원래 문제에서 국회의사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왜 굳이 줬는지 여러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신흥강숙소를 설립한 인물은 크게 이회영, 이동영, 그리고 이상용 선생님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문제의 주제는 이동영이에요. 근데 이걸 알더라도 이 중에서 누구지라고 생각이 되게 들기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국회랑 비슷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쉽게 비유하면은 그 김구 선생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무국장이었어요. 초대 경무국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대 경찰청장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 앞에 뭐 김구 선생님 흉상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서 이 인물도 초대 국회의장이니까 이런 흉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여러분들 눈치 있게 찍었다면은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구나, 좀 그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갖다가는 이 인물을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자, 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 신주 설치하고 이 왕께서 밤에 구천, 이 구천이란 거는 관산성 인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산성 인근에 군대를 이끌고서 싸웠는데 결국 전사했다, 그 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554년에 관산성 전투를 다룬 거니까 백제 성왕 시기의 역사도 사실 다룬 건데, 제가 이 문제의 경우 좀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성왕이 여러분들이 사비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왕인 걸 알도록 유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일단 5번 선지를 낚시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한 이후에 그럼 백제 중흥을 위해 가지고 그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투를 한 다음에 승리해 가지고 한강 위에 찾았는데 뺏겨가지고 이 관산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복수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안 낚인 게 중요했고, 자, 침류한 경우에는 아직 그 수도 웅진도 안 왔을 때 그때고, 이 무령한 경우에 웅진 시기, 이때도 아직 웅진 안 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번과 4번은 한성 시기고 이때는 웅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도가 안 맞거든요, 그 백제의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얘만 함정을 잘 피하시면은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한 무왕 시기가 거의 백제의 거의 그 의자왕 이전, 그러니까 마지막 지전쯤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기를 골랐어야 돼요. 그래서 각 왕이 활동한 시기를 정확하게 몰랐다면은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없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3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원각사지 시충석탑이랑 그리고 불교를 장려한 조선시대의 왕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 영전 간행하는 기구인데, 원각사지 시충석탑은 조선 7대 세조 때 건립한 탑이에요. 자, 그럼 관련된 거 보시면 되는데, 1번 개미자의 경우엔 조선 3대 태종 때고, 무오사화는 연산군, 기유약조는 광해군, 상강행실도는 4대 세종 때이기 때문에 뭐 얘는 뭐 10대, 얘는 뭐 15대, 뭐 이런 거 외우시고 외우시고, 아무튼 간에 조선 7대 세종 때는 그 기존의 그 과정법이 인해 가지고 토지의 지급량이 부족해져 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지를 지급하는 직접법을 실시했다, 이걸 정답 키워드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4번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오는 거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풀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거는 1890년대 중반의 역사 잘 외우셔야 되는데, 가의 경우에는, 이거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음 얘가 예전에 제가 만든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네요. 자, 보시면 가의 경우엔 건천궁에 침입해가지고 왕후를 찾아내서 시해하였다. 그러니까 경복궁 건천궁에서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 의미사변입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대군주 폐하께서 짐이 먼저 머리를 깎는다. 그러니까 깎는 명령, 머리를 깎는 명령, 단발령이거든요. 단발령은 을미개혁 때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을 찍었어야 되고, 다의 경우에는 왕이 경복궁 나오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 아관 파천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당시에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간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주도로 을미기억이 일으켰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고종은 내 아내도 죽어, 일본이 이게 정치에 간섭도 해, 나 너무 무서워, 도망갈래 하면서 아관파천을 단행한 거기 때문에 순서는 1번이 됩니다. 제가 아마 이 문제를,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원래는 예조 47의 기출을 바탕으로 다시 응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꾸더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조금 변형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없고, 4번까지 했으니까, 자, 5번 오늘의 문제 마지막.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예전에 한 52회 때쯤에 나왔던 키워드를 응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여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다. 그러니까 YH의 여자 노동자들이 농성한 사건이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 당시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 YH의 그 여공 농성들이 그 경찰에 의해 진화로 가더니까 신민당으로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성을 좀 이렇게 받아준다는 이유에서 신민당의 당시 총재인 김영삼을 제명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런 농성이라고 있는데 이런 당에서 이걸 커버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당시 총재급 인물인 김영삼을 제명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당시에 부산과 마산에서 김영삼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이 일으켰다. 그래서 YH 여공농성 사건을 계기로 부마 항쟁이 발생했었다. 이거 흐름 문제로 되게 잘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YH 여공 농성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선지를 보시면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1977년에 연간 수출을 100억 달러 달성한 게 박정희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 성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개성공단에서 의료생산 시작, 개성공단이 사실상 설치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칠레와 자유무역정 체결, 이거 시기 맨날 갈리는 것 같은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5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